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택트 시대에 경쟁력 있는 4K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하기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중 단연 선두는 이커머스입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사용자들은 단순한 제품 검색이나 주문, 구매 그리고 배송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판매자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비즈니스 기회를 잡기 위해 고화질 컨텐츠를 끊김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용하고 확장성이 높고 경제적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4K 고화질을 초저지연 방송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SE팀 차호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카마이 코리아의 기술 영업을 담당하는 차호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내 방송, 미디어, 그리고 게임 고객을 대상으로 아카마이의 제품의 장점과 활용법을 소개해드리고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는 미디어 전송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아카마이는 1998년부터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컨텐츠 사업자, 미디어 및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 다양한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CDN 1위 사업자입니다. 2008년 한국 지사를 설립했고 현재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에게 CDN뿐만 아니라 보안 영역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아카마이 플랫폼을 활용한 4K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단어와 이커머스가 결합된 줄임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할 내용은 첫 번째,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면 많은 비디오 컨텐츠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디오 컨텐츠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커머스의 경우 수많은 상품 관련 이미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인데요. 첫 번째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상황, 그리고 4K 컨텐츠가 라이브 커머스에 필요한 이유, 4K 비디오 코덱 선택 방법, 라이브 커머스 컨텐츠 송출 구조, 그리고 컨텐츠 송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해결 방법, 양방향성 제공을 위한 3초 수준의 초저지연 스트리밍 기술, 초저지연 4K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스트리밍 플랫폼 구축 방법, 마지막으로 라이브 커머스의 이미지 최적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할지 미리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해당 송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내용은 NS 홈쇼핑을 가정해서 CJ 비비고 만두 판매를 가상으로 구현해 봤습니다. 광고 삽입과 제품 소개, 제품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OBS를 활용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 예가 되고요. 첫 번째로 NS 홈쇼핑의 로고가 송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광고와 제품 설명이 이어질 겁니다. 만두는 많아도 먹는 건 이것뿐. 큼직한 만두소가 잔치를 벌이는구나. 만두의 자존심을 지키다 비비고 왕교자. 누나, 라면 먹고 갈래? 비비고 김치랑. 비비고 김치. 네, 전체적인 주제를 동영상으로 잘
미리 잘 봤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2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된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차우상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의 주제가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요새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이커머스를 넘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이커머스를 합친 줄임말로서 기존의 홈쇼핑 중심의 방송망이 아닌 인터넷망을 경유한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유통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방향성 부분입니다. 홈쇼핑의 경우 방송망을 쓰기 때문에 정보의 방향이 단방향입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인터넷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양방향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던 홈쇼핑 방송과는 달리 시간, 공간 등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어 보다 자유도 높은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최근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와 같은 시대적 상황보다는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 중국 라이브 커머스 거래액은 약 73조 원에 이르렀고 2020년에는 1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용자도 5.6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성공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미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홈쇼핑 업체들 뿐만 아니라 전문 온오프라인 쇼핑몰들 그리고 양대 포탈까지 각자의 강점과 역량을 극대화하여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거나 플랫폼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이 웨비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준비 중인 또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웨비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을 들으니 중국에서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의 영향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비즈니스의 대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이다 보니 고화질의 영상을 송출하는 것과 더 고화질의 영상 서비스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영상 품질은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예, 첫 번째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는 4K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우선 4K와 UHD라는 용어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4K와 UHD에 대한 구별 없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다른 용어입니다. 4K의 경우 4096의 2160 해상도를 의미하고요. DCI라는 곳에서 제정한 표준 스펙입니다. UHD의 경우 3840의 2160 해상도를 의미하고요. SMPT라는 곳에서 제정한 스펙입니다. 하지만 두 표현을 섞어서 4K UHD, 8K UH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보통의 경우 구별 없이 초고화질의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은 4K와 UHD 별도 구분 없이 4K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도별 용어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조금 복잡하다 보니 단순한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해상도인데요. HD, Full HD, WQHD, UHD 각각의 면적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상도가 대형화되는 것은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몰입감과 전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왜 4K 컨텐츠가 필요한가입니다. 첫 번째로 OTT 플랫폼들이 4K 컨텐츠 제공으로 시청자들이 화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고 4K 컨텐츠 지원 디바이스 보급률은 급증했지만 4K 컨텐츠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4K 컨텐츠를 라이브 커머스에서 제공한다면 마케팅이 유리해지고 시장에 관심을 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시청자들이 시청 몰입도를 높여 이탈률을 줄이고 전달력을 높여 매출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하기를 원하신다면 4K 컨텐츠 제공을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4K 전환 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HD는 Full HD의 4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디오 비트레이트가 4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Full HD는 4Mbps에서 8Mbps 정도가 필요한데요. 4K는 16Mbps에서 32Mbps로 송출합니다. 비트레이트가 높으면 비용이 올라가고 스트리밍 품질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16Mbps에서 32Mbps로는 안정적인 스트리밍이 어렵기 때문에 높은 압축률이 제공 가능한 비디오 코덱이 필요합니다. 그럼 4K 컨텐츠를 위한 비디오 코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H.264, H.265, VP9, AV1이 있습니다. H.264는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2003년에 처음 출시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사실상 모든 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H.265는 H.264의 후속 비디오 코덱이고요. H.264 대비 최대 50%의 압축 성능을 개선한 비디오 코덱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장의 주류 OS라고 할 수 있는 애플 iOS, 애플 맥OS, 구글 안드로이드, MS 윈도우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VP9은 구글에서 만들었는데요. H.265 대비 조금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디코더 지원 범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AV1이라는 비디오 코덱이 있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H.265가 높은 압축률과 시장의 주류 OS에서 디코더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4K 라이브 스트리밍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H.265가 가장 올바른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H.265 인코더 도입 시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4K 컨텐츠 스트리밍이 보다 안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H.264로 4K 송출 시 16Mbps에서 32Mbps가 필요한데 H.265를 사용하게 되면 8Mbps에서 16Mbps로 절반으로 비트레이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CDN 트래픽 비용을 최대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CDN 월 비용이 5천만 원 발생한다면 연 6억 원의 CDN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H.265를 도입하게 되면 연 3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스트리밍 품질 개선인데요. 비트레이트가 50%까지 줄기 때문에 버퍼링 발생이 감소하게 되고 시청 체감 품질이 확실히 개선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만 보시더라도 HVC 인코더 도입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근에 사용자들이 점점 높은 품질의 화질을 원하기 때문에 4K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4K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4K 컨텐츠가 만들어지는지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작이라기보다는 기술적 관점에서 제작 결과물을 송출하는 과정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유형별 송출부 구성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은 크게 폐쇄형과 오픈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폐쇄형의 경우 비교적 소수의 채널을 제공, 전통적인 방송 수준의 컨텐츠를 제작합니다. 이 경우 전문 스튜디오와 전문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과 전문 기술 인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인프라를 라이브 커머스로 확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형의 경우 폐쇄형과 달리 누구나 채널 개설이 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비교적 소규모이다 보니 폐쇄형 대비 전반적인 인프라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픈형은 장비 성능이나 네트워크 환경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CDN으로 직접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인코더를 한 번 더 경유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픈형이 방송 인프라 구축 비용이 저렴하긴 하지만 반대로 안정성이나 품질 면에선 조금 불리한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쇄형과 오픈형의 구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오픈형의 경우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OBS는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을 위하여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방송 송출 및 녹화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제 OBS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UI가 나오고요. 씬, 소스, 오디오 믹서, 씬 트랜잭션 등의 하위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I가 직관적이라 매우 사용하기 쉬운 편입니다. OBS 스튜디오는 라이브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송출과 녹화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윈도우즈, 맥OS, 리눅스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출력 부분을 보시면 RTMP, SRT, HLS 등의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이어지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오픈형 그리고 폐쇄형 유형별로 4K 컨텐츠 구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4K 컨텐츠를 송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고화질이다 보니 데이터 용량도 만만치 않게 많을 것 같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송출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은 송출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 Mile, 왜 고민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First Mile 구간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First Mile에서 발생한 문제는 단순히 한 구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심각한 전체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irst Mile에서 패킷 손실, 트래픽 폭증, 지터, 회선의 물리적 훼손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First Mile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시청자들이 시청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고 결국은 회원 탈퇴나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비즈니스에 큰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First Mile 구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카마이 다이렉트 커넥트입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아카마이와의 전송 구간의 물리적 회선의 직접적인 연결 구현을 제공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를 적용하면 첫 번째는 안정적인 전송 성능 보장이 가능하고 회선 비용 효율화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아카마이 인제스트 엑셀러레이션입니다. 인코더로부터 엔트리 포인트에 직접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IAS라는 장비와 IAT라는 장비를 통해 UDP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HTTP를 UDP로 변환하여 전송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전송 품질을 제공하게 되어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로 인한 비즈니스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IaaS는 고객사의 시스템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아카마이에서 무료로 제공하게 되며 리눅스와 윈도우즈 OS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퍼스트 마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드리는 마지막 방법인 SRT입니다. SRT는 Secure Reliable Transport Protocol의 약자로서 비디오 스트리밍 컨텐츠 전송에 최적화된 UDP 기반 프로토콜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대용량 파일이 빠른 전송을 위하여 UDT 프로토콜이 개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SRT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SRT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SRT 얼라이언스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SRT가 제공하는 주요 특징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본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두 번째는 저지연성을 제공하며, 세 번째는 128비트 또는 256비트의 AES 알고리즘 암호화를 통해 컨텐츠 유출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픈소스 기반이라 누구나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RT는 데이터와 컨트롤 플로우가 한 개 소켓으로 동작하며 TCP 없이도 자체적으로 순서 보정, 신뢰성, 혼잡 제어 기능이 제공됩니다. 패킷 로스 발생 시 ARQ, FEC, 메인 백업 구성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유독 많이 사용되고 있는 RTMP와 SRT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TMP와 SRT의 레이턴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왼쪽 하단을 보시면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구간에서 RTMP가 SRT 대비 지연 시간이 약 3배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RTMP와 SRT가 비트레이트별로 얼마나 멀리까지 안정적으로 전송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송출을 하여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으로 송출하는 경우 2Mbps가 넘기 시작하면 RTMP 자체의 전송 자체가 실패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SRT는 20Mbps의 송출도 문제없이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SRT는 RTMP 대비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RTMP는 버리고 차라리 SRT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RTMP는 2012년 이후 더 이상 기술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으며 최신 코덱이 지원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챌린징 네트워크에서도 잘 동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퍼스트 마일에서는 TCP 기반으로 회선 품질 등에 따라 전송 품질 저하 현상이 쉽게 발생하고 최신 비디오 코덱, 예를 들면 H.265의 미지원으로 고화질 송출 시 대역폭 사용량이 급증하고 장시간 송출 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문제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는 RTMP 대신 SRT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다양한 퍼스트 마일 구간의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실제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송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전용 회선을 구성하는 아카마이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아카마이 인제스트 엑셀러레이션을 사용해서 UDP로 프로토콜 변환을 해가지고 퍼스트 마일의 이슈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폐쇄형 플랫폼에서 권장드리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인 SRT와 아카마이 인제스트 엑셀러레이션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의 경우 오픈형 플랫폼에서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SRT와 아카마이 인제스트 엑셀러레이션은 상호 보완하는 기능이며 상호 배타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네, 부장님의 설명 중에서 고화질 컨텐츠의 전송에 있어서 퍼스트 마일이 안전하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전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SRT 프로토콜이 활용돼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자, 이번에는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 중에 하나인 양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 양방향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라이브 커머스의 양방향성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기존 홈쇼핑과 달리 양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기존 방송과 같은 수준인 3, 4초 수준으로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레이턴시의 정의는 송출 시점과 실제 시점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송출자가 송출한 시간으로부터 20초 이후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레이턴시가 20초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의 방송 서비스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가 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방송의 경우 3.5초에서 12초, 케이블은 6초에서 12초, 인터넷 스트리밍의 경우 통상 30초 이상 걸립니다. 3초 수준의 지연을 제공하는 스트리밍을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카마이에서는 라이브 커머스의 인터랙티브한 방송 서비스 구현을 위해 초저지연 스트리밍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30초라는 레이턴시를 초저지연 3초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왼편 하단의 그림을 보면 30초 지연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가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청자에게 전달됐는데 30초가 걸리게 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까지 추가로 30초가 걸려서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을 하기까지 총 1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초 지연을 3초로 줄이게 되면 오른편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 1분 동안 10배, 그러니까 10건을 처리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초 수준의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를 구현하게 된다면 결국 방송 촬영 현장에서 고객 반응 변화, 예를 든다면 문의가 폭주한다던가 판매량 급증하는 상황 등에 대한 대응이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왜 인터넷 스트리밍은 30초가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애플 표준 규격에 따르면 TS 하나에 10초 정도의 듀레이션을 갖게 되는데요. 이를 인터넷에서 송출하는데 인코더에서 10초가 일단 소요되고 플레이어 버퍼나 여러 서버들을 경유하면서 30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TS의 듀레이션을 2초까지 줄여서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런 구현을 사용하게 되면 지연을 10초에 가깝게 줄일 수는 있으나 TS에 대한 빈번한 호출로 인하여 품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10초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기존 방송 수준의 3초 지연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아카마이에서 어떻게 3초 수준의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CMF라는 표준 파일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이 안에 세그먼트보다 작은 단위인 청크로 구성된 파일을 생성합니다. 아까 TS의 듀레이션이 2초까지 줄이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경우 청크라는 단위를 써서 약 0.1초 정도의 간격으로 청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이 완성된 파일의 전송만 가능한 데 반해서 청크드 트랜스퍼 인코딩을 사용하게 되면 파일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청크를 0.1초 단위로 생성하면 별도의 지연 없이 0.1초 단위로 전송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CMF의 청크드 인코딩과 HTTP 1.1의 청크드 트랜스퍼 인코딩에 대한 빠른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왼편은 파일 단위의 인코딩과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여주는데요. 원숭이가 물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첫 번째 잔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청크 단위의 인코딩과 전송을 통해서 이미 세 번째 잔을 지나 원숭이가 물을 먹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방식을 통해서 3초 수준의 초저지연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라이브 커머스의 양방향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3초의 초저지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제는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실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아카마이 초저지연 4K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아카마이를 통해서 4K 컨텐츠를 3초 수준의 초저지연 스트리밍으로 딜리버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K 컨텐츠를 4K HVC 인코더를 활용해서 CMF의 청크드 인코딩과 HTTP 1.1의 청크드 인코딩 트랜스퍼 방식으로 송출합니다. 이렇게 송출된 결과물이 아카마이 MSL4와 AMD를 경유해서 대시와 HLS 프로토콜로 재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카마이는 3초 지연의 스트리밍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카마이 MSL4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MSL4는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앞서 설명드렸던 인제스트 엑셀러레이션을 제공하고 중복 구성을 통해 가용성을 높여주며 방송 부가 서비스 기능도 제공합니다. 아카마이 AMD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카마이 어댑티브 미디어 딜리버리는 AVR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다양한 연결 속도와 유선 또는 무선, 모바일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유형에서 고품질의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두 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OBS 스튜디오와 SRT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입니다. 이 구성은 오픈형 플랫폼에서 권장드리는 방식이고요. 지금 실제 데모 환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BS 스튜디오를 통해 SRT로 송출하고 이를 다시 아카마이로 HTTP로 송출합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의 인코더를 경유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성에서도 기존 방송 수준의 4, 5초 수준의 지연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미리 준비된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왼쪽 상단이 OBS 스튜디오고요. 왼쪽 하단이 PC 쪽, 재생하는 쪽의 현재 시각이고 오른편이 영상 재생을 하는 플레이어 페이지입니다. OBS에서 송출을 해서 오른쪽에 플레이어에서 영상 재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Full HD로 정상 재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OBS의 세팅 메뉴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SRT로 송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씬을 변경을 해서 NS 홈쇼핑에 로고가 송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 하단에 현재 시점의 재생 시간 확인 가능하고 지연 시간 확인하기 위해서 OBS에서 다시 이 시간을 송출을 해서 좌측과 우측의 시간 비교를 해보시면 대략 5초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씬 변경을 해서 CJ의 만두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 것, 비디오 소스를 송출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예, 두 번째로 또 다른 광고를 이제 송출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는 이미지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가 실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영상을 가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다양한 이미지들을 오버레이 형태로 영상에 올려서 송출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데모입니다. 이번에는 높은 시청 몰입도가 보장되는 4K 영상 컨텐츠를 H.265를 활용해서 비트레이트를 낮추고 안정적으로 3, 4초 수준의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영상이 재생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3840-2160의 10Mbps 4K로 잘 전송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연 시간은 3초 수준의 지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상단에 있는 시간값은 인코더에서 넣은 시간값이고요. 왼편은 아까와 같이 실제 플레이어 쪽의 현재 시간입니다. 양쪽을 비교하시면 정확하게 지연 시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게 4K 컨텐츠인데 실제 지금 현재 방송은 4K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체감이 좀 어려우셔서 지금 전체 화면으로 우선 좀 재생을 하는 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4K 컨텐츠를 10Mbps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재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초저지연 방송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비디오 컨텐츠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뿐만 아니라 이미지 컨텐츠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미지 컨텐츠를 최적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부터는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는 비디오 컨텐츠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이미지 컨텐츠들도 존재하는데요. 현존하는 이커머스 사이트들이 대부분도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개발된 GIF나 PNG, JPEG 등의 이미지 포맷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의 이미지 포맷들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최신 이미지 포맷이 웹P나 JPEG XR, JPEG 2000이 있지만 웹 브라우저들이 지원하는 최신 포맷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겠는데요. 웹P는 구글에서, JPEG XR은 MS에서, JPEG 2000은 사파리에서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웹 서비스 개발을 진행할 때 브라우저별로 제공하는 것을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카마이 이미지 매니저는 브라우저의 리퀘스트를 분석 판별하여 각각이 지원하는 최신의 이미지 코덱으로 변환된 형태의 파일을 자동 전달하여 최신 이미지 포맷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보시면 MS 계열 브라우저에서는 JPEG XR의 포맷인 이미지가 전달되고 크롬의 경우 웹P를, 사파리는 JPEG 2000으로 변환하여 전송합니다. 이미지 매니저는 정책 설정에 따라 리사이징과 크롭, 로테이트, 스케일 등의 추가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아카마이 이미지 매니저를 적용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신 이미지 포맷을 사용하게 되면 평균 30% 수준의 파일 사이즈가 줄어들어 이미지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웹페이지 로딩도 개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CDN 트래픽 비용 절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진의 한 개의 이미지 원본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비용이 감소하고 이미지 관리 복잡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데모는 이미지 매니저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변환 전과 변환 후 결과물이 같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어떤 것이 변환 전인지 후인지를 구별하기 힘드실 텐데요. 왼편이 원본 이미지이고 오래된 이미지 포맷인 JPEG의 용량은 2.78MB입니다. 오른쪽은 변환 후 결과물이고 웹P의 0.81MB입니다. 이렇게 아카마이 이미지 매니저를 적용하게 되면 품질은 유지되고 최대 지금 같은 데모 환경에서 70.83%를 줄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CDN 비용을 절감하고 웹페이지 로딩 및 전송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아카마이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적용하여 여러분들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고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 MSL4와 AMD를 활용하여 초고화질 4K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 시청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초저지연 3초 수준의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을 통해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게 합니다. 아카마이 이미지 매니저를 활용해서는 최신 이미지 포맷으로 자동 변환하고 높은 압축률을 통해 CDN 비용과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고 추가로 웹페이지 전송 및 로딩 성능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요즘 대세인 라이브 커머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4K 고화질 영상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차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시청자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부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아카마이를 활용해서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을 제공하고자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크게 방송 송출을 위한 인코더와 플레이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에서 구현 기술인 CMF 청크드 인코딩과 HTTP 청크드 트랜스퍼 인코딩을 지원하는 플레이어와 인코더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4K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더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오늘 발표 내용에서 포함하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주로 이제 퍼스트 마일 이슈를 설명을 드렸는데 라스트 마일 이슈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권장드리는 게 AVR 구현을 권장드립니다. AVR을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적절한 비트레이트 스트림을 선택하기 때문에 더 높은 시청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HEVC 인코더를 구입하게 된다면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게 HEVC 인코더에 대해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비용이 저렴해졌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높은 압축률로 인해서 CDN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인 도입을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향후 AV1으로 코덱이 대체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도 향후에는 AV1으로 모든 코덱에 대한 진화 방향성이 통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디바이스에 대한 지원 그리고 AV1의 활성화까지 생각하면 최소 5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권장드렸던 H.265, 그러니까 HVC도 벌써 출시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이제서야 인터넷 스트리밍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SRT의 장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SRT를 HLS와 그다음에 대시를 대체하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SRT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SRT 얼라이언스에서도 이야기하듯 퍼스트 마일에서의 전송용 프로토콜입니다. 소수의 사용자가 접속하는 서비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십만 명의 동접자를 생각하신다면 CDN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CDN 업체들은 UDP 기반의 SRT를 일반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SRT 서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RTMP와 SRT 비교 자료를 보면 무조건 SRT로 가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SR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변경 시 고려할 사항이라든지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RT, 첫 번째로는 SRT 송출이 지원 가능한 인코더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OBS를 예제로, 왜냐면 OBS가 무료 소프트웨어니까 SRT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본다면 SRT를 수신할 수 있는 클라우드상의 인코더가 필요하게 되고요. 대다수의 인코더들이 SRT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펙 체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요. 물자는 이해가 너무 잘 이해되네요. 그렇다면 청크드 방식의 단점은 없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청크드 방식의 단점은 오늘 말씀드린 세그먼트 단위에 비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단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일반적인 플레이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전용 플레이어, 그러니까 청크 방식을 지원하는 플레이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라이브 이커머스를 진행해오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시스템들 다 구축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4K 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의 활용 용도는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4K 송출을 한다는 의미는 영상 촬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카메라 단부터 중간에 방송 신호가 겹치는 모든 구간의 장비가 4K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서비스의 경쟁력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4K를 투자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제공되지 않는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4K 영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사실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이다 보니 많은 이 커머스 기업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선 오늘 아카마이라는 관점, 아카마이 프리세일즈로서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영상에 대한 제작이나 송출부는 사실 아카마이에서는 어떤 프로덕으로 제공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범위를 넓혀서 설명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방송 기술을 담당하시던 분들과 인터넷 기술 담당하시는 분들의 상호 협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고민사항이 있으시다면 아카마이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참 잘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건데, 첫 번째로는 4K에 대한 전환이 어려우시다면 HVC로의 전환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H.264에서 H.265로 인코더 전환만 하시더라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든다면 과거 구형의 인코더는 프레임 레이트가 30프레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데, 프레임 레이트를 60프레임으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HVC 도입을 하시면 훨씬 더 고화질의, 그 다음에 CDN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고 방송 품질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신 플랫폼이 이제 크게 특징을 따지자면은 유연성과 확장성 그리고 또 경제성,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잘 조화된 좋은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솔루션을 도입할 때 물론 그 규모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도입하는 뭐 시기라든지 기간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방송 쪽 관련된 인프라 투자는 4년에서 8년 정도 주기로 가지고 가는데요. 초기 도입 시에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플랫폼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오늘 제가 그래서 많이 강조드린 부분이 비용 절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고도화를 조금 일찍 하신다면은 비용 절감 효과라던가 개선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가 또 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아카마에서는 그런 컨설팅 지원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가 방송의 송출부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지원은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 않지만 결국에 아카마이 플랫폼과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 원하신다면은 어떤 솔루션 추천 이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가이드 해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방송이 잘 되려면 엔드투엔드로 모든 구간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확인해드리고 같이 테스트해드리는 과정은 진행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부장님, 오늘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웨비나였는데요. 예, 동영상 레코딩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4K와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아카마이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택트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4K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하기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내에 올쇼TV에 업로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